그것은 끔찍한 재앙이었다. 파도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유조선 사고. 8만 8천여 톤의 기름을 싣고 있던 배는 그대로 거대한 불덩이가 돼 타올랐다. 재앙의 현장은 참혹했다. 순식간에 남해안을 뒤덮은 기름기는 청정 해역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그로부터 10년, 기름기가 사라진 바다는 시프린소의 악몽을 모두 잊은 듯했다. 사고 해역은 과연 온전히 제자리를 되찾은 것일까? 세 차례에 걸친 수중 탐사, 그리고 4번의 발굴 작업 끝에 지난 10년 동안 가려져 있던 상처가 드러났다. 여기 기름지예요? 예, 여기 다 기름이다. 시프린스호 사고 10년. 검은 파도의 위협에 맞선 생태계의 저항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여수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섬 소리도. 소리도 등대장으로 근무하다 여수로 나갔던 황호중 씨가 10년 만에 섬을 다시 찾았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성주사. 아이고, 정주사도. 어찌 잘 계셨었어? 그래, 고생하죠. 섬의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소리도 등대. 1910년에 세워진 이래 100년 가까이 남해바다를 지켜온 곳. 국산화가 되어서 잘 만들었네. 요거 이제 뭐 옛날하고 똑같은 것만. 태풍의 길목에 서 있어 여름이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던 곳. 그 중에서도 10년 전인 1995년의 여름은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보자면 그 시프론소가 저기서 자초되었거든. 바람이 날려가지고 기름이 이제 지붕에 떨어져서 1995년 7월 22일 초강력 A급 태풍 페이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남해안 일대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 소리도 역시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비상근무 중이던 황호중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토요일 날 오후 4시일 거예요. 4시쯤 내가 요 밑에 관사가 이제 우리 소장 관사고 그 앞에가 직원 관사인데 그 직원이 가스통을 그냥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 경량합니다. 여기 아주 바다 가해라 놓으니까 그냥 버금이 꼭 눈 오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 이제 어떻게 되었냐고 한창 이제 분원 중이죠. 근데 가스통이 날라가고 이제 둥그러 다니는 거예요. 줄은 이제 가스 줄은 달리갖고. 밖에 나와서 같이 뭉고 있으니까 뭐 기름 냄새가 확 나면서 잔디밭에가 물이 이제 이만치나 겨 있는데 막 어색 찰나니 무지개 색깔이 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쑥 번개로 바람은 부는데 막 그 기름 타는 냄새가 경유 냄새가 막 확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기름 냄새의 진원지는 등대 맞은편에 좌초된 14만 5천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이었다.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던 길이 315m의 거대한 선체. 시프린소 사고가 최초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당시 시프린소호는 태풍을 피해 외해로 이동 중이었다. 그러나 파도에 밀려 작도에 충돌한 뒤 선체 일부가 파손됐고 소리도 남단 배바위까지 밀려와 좌초된 것이다.
암초에 부딪힌 충격으로 기관실에 불이 붙으면서 선체 뒤쪽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다. 더욱 끔찍한 것은 파손된 배에서 흘러나온 엄청난 양의 기름이었다. 거가 기름이나 검은 물이라니까요. 그건 그 논의할 바가 아니고 그냥 그 검은 물이라. 이게 파도가 치면 검은 물만 치는 거예요. 절퍽 언니. 요 개구석이가 저 밖에까지 원유가 이빨 참았어요. 그 자가는 사람이 못 걸어다니고 장화가면 못 가요. 발이 빠지니까. 현장에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 거 70평생 처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는 처음이죠. 상상도 못하지요. 우리 상상은 지금 이런 데가 상상은 뭐 어디 가면 우리 저 이민식이라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민식이라고 여기 못 살았다고. 좌초된 시프린소에서 흘러나온 5천여 톤의 기름은 강한 바람과 파도를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기름띠는 소리도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일본의 대마도까지 번졌다. 두터운 유막을 형성하며 바다의 숨통을 틀어막은 기름띠는 남해안 일대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버렸다. (3,800여) 헥타르의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신고된 재산 피해액은 무려 735억 원에 달했다. 시프린소가 남긴 상처. 그것은 국내 해양 오염 사고 사상 최악의 기록이었다. 그로부터 꼬박 10년이 흐른 지난 8월, 제작진은 사고 지점인 소리도라고 더 잘 알려진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로 향했다. 트럭을 택시로 이용하는 소박한 어촌.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시프린소의 악몽은 모두 잊은 듯 시커먼 기름덩어리 대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넘쳐흐르는 바다는 평온해 보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처럼 소리도 앞바다는 시프린소의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일까? 시프린소가 좌초됐던 소리도 남단의 대바위. 제작진은 여수 해양경찰서의 협조로 인근 해역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다. 지금 저희들이 와 있는 곳은 여기 이제 연도항 입구에 현재 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회전을 해가지고 소리도 끝단에 대바위가 위치하고 있고 대바위에서 일직선으로 작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네를 보시고 대바위 쪽으로 이동을 해서 대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연도 그네를 탐사하면 될 걸로 그리 봐집니다. 사고 지점에 대한 수중 탐사는 이전에도 있었다. 사고 직후에 촬영한 화면. 가라앉은 시프린소의 상체가 바위 위에 얹혀 있다. 14만 5천 톤의 대형 유조선이 좌초되면서 그 충격으로 유조선 밑바닥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다. 그 틈새로 기름이 유출된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름 유출로 초토화됐던 해적 환경은 얼마나 회복돼 있을까?
전문 다이버들과 제작진이 수중 촬영과 해양 오염도 조사를 위한 탐사에 착수했다. 연안의 오염도를 가늠하는 첫 번째 방법은 토착 어종인 정착성 어류의 생존율이다. 제작진의 카메라에 잡힌 것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동해온 회유성 어류다. 그렇다면 시프린소가 가라앉아 있던 바다 밑의 상태는 어떨까? 선체는 인양됐지만 부서진 배의 파편으로 보이는 잔해는 여전히 해저에 남아있다. 주변엔 검은 부유물이 가득했고 표면은 심하게 부식돼 있었다. 사고의 여파는 돌과 바위에서도 발견됐다. 기름에 찌들어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돌. 제작진은 시프린소 잔해가 남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흙과 돌 등을 채취해 그 성분을 검사해보기로 했다. 사고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시프린소 사고의 흔적들. 당시 흘러나온 기름은 제거된 상태지만 부서진 배에서 떨어져 나온 쇠조각 등이 남아 아직도 소리도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기름이 번져나간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사고 지점인 소리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안도. 주민의 3분의 2가 양식업으로 살아가던 서고지는 기름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당시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던 한 장의 사진. 사진 속 주인공인 김기섭 씨에게 지난 10년은 말 그대로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그때 당시 기름이 왔을 때는 진짜 우리 여기 진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솔직하게 해서 이 정도라면 여기 살 수 없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뭐 상상도 못하고 지금이니까 얘기를 하고 지금이니까 뭐 웃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기름 얘기도 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이거는 완전 기름바다지 이 강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강물이 아니고 완전 기름이었어요. 기름 전체적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친 기름 파도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날씨가 덥거나 한여름이 되면은 이 물이 잔잔하고 그러면은 기름이 밑에서 폭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폭 올라오고 그것이 그때 당시 유화제를 많이 뿌려가지고 기름이 덩어리가 져가지고 앉아있다가 날이 더우니까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폭발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그 기름이 유화제로 앉아있다가 그 솟구쳐 올라온다. 이렇게 우리 아직도 기름방울이 올라온다는 서고지 앞바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두 번째 수중 탐사를 실시했다. 해조류가 거의 보이지 않던 소리도 사고 현장과는 달리 바닷속엔 녹색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기름 유출과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이는 폐사된 조개들이 쉽게 발견됐다. 바다 밑에는 여전히 기름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기름으로 검게 탄화된 돌. 문제의 돌들 역시 오염도 측정의 샘플로 사용하기로 했다. 안도의 피해 지역은 서고지뿐만이 아니었다. 둥근만 안으로 시프린소 기름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던 이아포 해안.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피유세성 해안의 특성 때문에 해안을 뒤덮은 기름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오랫동안 어민들을 괴롭혔다. 한때는 전복섬이라 불릴 만큼 천연 전복이 많이 나던 지역. 하지만 시프린소 사고 이후 전복섬의 전설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전복이 많이 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잡혔어요. 그랬는데 시프린소 그 기름 사고 난 후로부터서는 전복이 아마 반으로 줄었어. 반으로. 그 정도 줄어갖고 지금은 아주 연년이 감소가 되는 추세거든요. 실제로 연간 6,000kg을 웃돌았던 전복 수확량은 사고 이듬해부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모르기는 몰라도 깊이 파면 아마 기름이 어느 정도 잔재가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위에 같은데 이런데요. 기름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주민의 제보에 따라 이아포 해변을 굴삭기로 파봤다. (1m) 정도 파내려가자 자갈바다 아래 모래층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흙이 아니었다. 시커먼 거 지금 예, 기름이잖아요. 시커먼 거 지금 저거 다 기름이라요. 기름이죠. 예, 발이 시커매. 이게 기름층이에요? 예, 이거 다 기름이라요. 지금 어디 지금 파도가 자꾸 작은 흔적 아닙니까 이것도? 아 이게요? 예. 지름이 말라보고 이제 흔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여기보다 저 짝을 가야만이 예. 이런 흔적이 더 나타난다고 막. 아 그래요? 주민들의 제보는 계속됐다. 두 번째 장소에서도 검게 물든 자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게 그럼 당시 기름이 지금 이제 응고돼 가지고 자갈들이 이래 뭉쳐진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름 파도의 또 다른 피해 지역인 금오도. 섬 동쪽의 연목 해안은 안도를 거쳐 북쪽으로 빠져나가던 기름기의 길목 한가운데 있었다. 기름에 파묻혀 자출 감췄던 생명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금오도 연목. (10년) 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이 해안이 주로 이제 바위 안방과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리도가 이쪽 외해에 있는데 이제 물길을 따라서 기름들이 이동하면서 이 해안을 온통 그 기름으로 오염을 시켰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 파도 치는 것이 이 기름이 파도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해안이 온통 다 시커멓게 원유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은 것 같은 금오도 연목 해안. 하지만 해안을 파내려가자 상황은 돌변했다. 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자갈밭 아래는 기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왔어. 이게 좀 바짝바짝 하는 거 있죠? 예. 네. 있어. 바닷물이 고이기 쉬운 바위 아래서도 기름에 뒤엉킨 검은 흙이 발견됐다. 지금 그냥 자연 상태의 모래하고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봐도 터가 나고요.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얇은 유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뭉쳐서 떠 있는 기름은 그것이 아직도 원유 상태에 가깝다는 의미다. 바닷물이 쉽게 드나드는 해안가에 남아있는 기름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이다. 예, 아수콘처럼 그대로 딱 끈적끈적 붙습니다. 시프린소의 기름 확산 경로를 따라 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제작진은 금오도 북쪽에 위치한 소횡간도로 향했다. 깨끗한 자갈을 드러내자 여지없이 기름이 묻어나왔다. 스며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 물에 의해서 많이 탄화돼서 가벼운 것들은 휘발성이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날아가고 좀 이제 무거운 기름 성분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뜬다. 기름 뜨네.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유막을 형성하며 바람이나 조류를 타고 쉽게 퍼져나간다. 지금 여기는 이제 바닷물에 섬과 섬 사이를 흐르는 파도 이상의 빠른 조류는 시프린소의 기름을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숙이 확산시켰던 것이다. 이게 이제 점점 깊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 것은 약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이런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고 해역 곳곳에서 나타난 기름의 흔적들. 그러나 10년 전 시프린소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시프린소 좌초 지점인 소리도를 포함해 인근 해역 4군데서 채취한 기름 성분의 흙과 돌들. 제작진은 국립여수대 화학공학과의 도움으로 채취한 기름의 특징과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작진은 피해 지역 중 하나였던 경남 남해군으로 향했다. 건너편 여수 지역의 대규모 정유시설 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남해. 유조선의 백기를 내주며 늘 불안감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시프린소 사고를 비롯한 몇 차례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상당수가 조업을 포기한 상태다. 대대로 바다만 믿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고기잡이 대신 농산일을 시작했다. 바다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태풍 와가지고 몇 달 관계를 했냐면 12월 달까지 얼추 기름 작업을 했습니다. 아, 기름 제거 작업을 하셨다고? 예.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바다 이 조개가 또 옛날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기름 거기서 막 연망도 가서 파봤지만 안에 기름이 있어 억수로 뜬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폐가 막 종폐 뿌리 놔도 예 많이 죽습니다. 시방 싹 죽어피고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10가만이 올라올 거예요. 한 가마니밖에 안 올라옵니다. 시방. 10년이 지난 지금도 죽어 있다는 바다. 겨우 2-3cm를 파내려갔을 뿐인데 갯벌에선 기름 섞인 흙과 조개가 발견됐다.
갯벌 속에 형성된 이 기름층은 해안 생태계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었다. 꼬챙이만 꽂아봐도 위에는 뻘이 일정 정도 있지만 밑에는 지금 기름띠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유통이나 이런 것도 막아버리고 또 그 유해 물질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부분뿐만 아니라 갯벌 자체를 지금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1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일대가 아주 그 규모 면에서 별로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남해 전체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파괴는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남해군 어촌계 중에서도 꽤 큰 어촌에 속했던 홍연항에는 이제 맑은 날에도 조업 중인 배 한 척이 없다. 하루 9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주던 전복과 해삼 채취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 현재 뭐 참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 선배들, 아버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릴 때도 그래 했고요. 고기도 뭐 가면 잡아가서 생활내고 막 해초로 막 그런 것도 뭐 뜯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시장 통화도 다대 장사를 해가 먹고 살고 이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고 요 물려다는 해산물, 해삼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고동이라든가 이런 거요 안 돼요. 서식이 안 돼요. 마을은 급속도로 쇠락해갔다. 공동 위판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물은 현재 어업 폐기물 집화장으로 쓰이고 있다.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사라진 바다에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생태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은 기름이 묻은 해안의 흙이나 모래 등에 포함된 독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해변 토양의 독성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95년부터 시프린소 사고 해역의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해온 인제대 황인영 교수팀의 협조로 두 군데에서 채취한 갯벌의 독성을 비교 분석해보기로 했다. 금오도 연목의 경우 여전히 독성이 남아있긴 했지만 사고 당시보다는 수치가 줄어든 상태였다. 금오도보다 오염도가 훨씬 심했던 소횡간도에서도 독성의 감소 추이가 확인됐다. 두 군데 다 연목과 소행간도 두 군데 다 그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크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잔존 유분의 상태 등으로 추측해 봤을 적에 사고 직후에 2~3년 경과됐던 시점에 비해서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크게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 어획량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해바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의 상태는 어떨까? 해양 생물에 대한 조사는 비교군이 있어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고 해역뿐 아니라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채취한 다양한 폐류들을 가지고 오염도를 비교해봤다.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사고 초기에 이제 조사를 한 그런 결과 비교해봤을 때 많이 좀 낮아진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 다른 주변 해역에서 조사된 그러한 그 결과와 좀 유사하더니 아니면 좀 낮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의 강력한 정화 능력은 기름바다의 폐허 속에서도 생명을 키워냈다. 그러나 사고 해역에서 채취한 기름 모래와 돌들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샘플 분석을 의뢰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찾아간 여수대학교.
모든 기름엔 고유한 성분 비율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면 동일한 기름으로 본다. 사고 해역의 모래와 흙에서 나온 유해 물질 PAHS의 성분 그래프는 모두 유사한 형태였다. 중금속 총량에 대한 분석에서도 4군데의 기름이 동일한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결과로 봐서 또 그 PAH의 구성 성분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그런 분포 특성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떠한 그 사고나 또는 유출에 의한 그런 기름으로 확인되고 또한 그 해당 지역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렇게 샘플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성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시간이 좀 한 10여 년 이상 경과된 그러한 동일한 어떤 유출류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인근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큰 유조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은 시프린소의 기름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조피렌이 포함된 PAHS가 검출됐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그 자연에 있는 일반적인 그 PAH의 농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농도가 높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특히 그 6ppm 이상 또 우리가 벤조피렌이라든가 대표적인 그런 유해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우려를 지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우리가 해당 지역의 어떤 오염의 분포나 오염 농도를 다시 말해 현주소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시프린소에서 흘러나온 5천여 톤의 기름은 전남 여수 지역과 경남 남해 부산까지 모두 74km에 달하는 인근 해역의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기름 피해 지역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을 정도로 크게 확산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름 방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일 펜스를 설치해 기름의 확산을 막는 것과 유화제를 뿌리고 흡착포를 사용해서 기름을 빨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나 시프린소 사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대응마저 부실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양식장 피해가 컸던 서고지. 맞은편 섬과 20m도 채 되지 않는 이물길이 뚫리면서 양식장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현 지금 위치는 사고 난 지점을 바로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구지 같은 그런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조류가 지금 이제 이 폭우로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만 일단 차단을 일찍 했더라도 아마 많은 이 효과를 봤을 텐데 여기 방제가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방지선이 여기에 도착이 됐는데도 실제 그 방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방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프린소 사고 당시에는 해경에서 100톤급 이하 방제정 10척을 갖는 등 국가 방제 능력이 1,300톤에 불과하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고 방제 지휘 체계도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해경에서 300톤급 방제정 6척을 포함한 19척의 방제정을 보유하는 등 국가 방제 능력이 15,000톤으로 사고 당시보다 12배나 증가하였고 방제 지휘 체계도 해경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5개월 동안 16만 6천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던 방제 작업. 방제에 소요된 비용만 해도 212억 원에 달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피해 지역 주민, 해양 경찰들은 물론
전국에서 시민방재단이란 이름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해안의 기름을 퍼내고 자갈을 일일이 닦아내는 일이었다. 그렇게 몇 달을 매달린 끝에 해안의 자갈들은 비로소 제 모습을 되찾았다. 기름걸레들 태우고 막 그러고 연기 나고. 그러나 당시 사용했던 기름 제거 방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 보시다시피 작은 몽돌이라 이걸 일일이 닦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팀이라 그럽니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분사를 시키는데 여기다 이제 유화제를 뿌려놓고 뜨거운 물을 이제 이 자갈밭에다가 이제 막 분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유화제하고 섞여가지고 이 기름띠들이 그냥 이 바다로 그냥 막 다 밀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작업을 군경이 한 달 했죠. 한 달 했고. 그래서 일단 가시적으로는 이제 좀 뭐 기름띠가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이 됐지만 그 유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2차 오염을 일으켰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추측하는 거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름을 걷어내기 어려울 경우 유화제라는 화학약품을 살포해 기름을 분해시킨다. 사고 당시 사용된 유화제의 양은 무려 717톤에 달했다. 유화제의 주요 성분은 세제 등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다. 유해 성분을 물속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화제. 그러나 유화제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당시에 유처리제의 환경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해안에서 1km 이내의 범위에서는 유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유출된 그 기름의 양에 비해서 사용했던 유처리제의 양은 아주 극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유처리제를 사용했던 시기조차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만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우리의 그 시프린스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 없이 또 사용 시기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고 해역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나 지나서야 시작됐다. 이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전담 기관도 없었고 조사 때마다 책임자도 달라서 그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화제가 투입된 그런 바다 밑에 갯벌에 대한 잔존된 뻘이 현재 어디 되어 있는가? 10년이 지금 그때 당시 10년이 되고 있는 이 점에 와서 국가는 궁금하지도 않느냐? 학교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어떤 그 바다 살리기 어떤 국가 100년 우리나라 그 대계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어떤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해외에서도 유조선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은 심각한 고민거리다. 역사상 최악의 유조선 사고는 1989년의 엑슨 발데즈호 사고였다. 20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청정 해역이 기름으로 오염됐고 수천 마리의 동물이 희생됐다. 정부 측과 사고를 낸 해당 기업 간의 입장도 달라
사고 처리는 더욱 혼선을 빚었다. The government studies show there is long-term harm to birds, fish, and mammals, and coastal environment. The industry studies show very short-term harm. Everything is fine, and the oil on the beaches, not their oil. 그러나 엑슨사와 주 정부는 이후 4년간 21억 달러를 투입해 방제 작업을 펼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제 작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복원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기름때 제거에만 급급한 우리나라의 사정과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1984년부터 20년간 무려 6천여 건의 크고 작은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 1988년 2월 포항 앞바다에 침몰된 경신호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사고 발생 17년. 그러나 그 흔적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기름때가 많이 비친다 지금도. 어느 정도 주로 언제쯤 많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래 부고 하면 물 노을이 심을 잘 매장해도 고요하고 일단은 보면은 기름때가 군데 이렇게 비쳐 나오지. 그게 농도는 진합니까? 그래 농도는 지금 보는 데는 그렇게 하면 농도는 크게 많이 안 진한 거지. 옛날에 저 처음에 그때는 바깥실에 했단 말이야. 완전히 막 빡빡해지만 지금은 이제 만약 경륜물에 이제 떼어나오면 그 정도 되지 지금. 포항 해양경찰서는 경비정을 동원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사고 해역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지점에 다가갈수록 수심은 깊어졌고 선체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살을 가르며 나타난 고래떼는 바다의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마침내 수심 95m, 경신호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바로 그때 수면 위로 무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타원형을 그리며 수면 위로 떠오른 오색의 무늬. 기름이 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생기는 무지개 현상이었다. 사고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무지개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경신호에서 나오는 기름이 틀림없었다. 하루 1일 이상 확인하고 있고 보통 겨울철보다는 여름에 기름이 너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족적으로 끊어서 사용합니다. 특히 3m, 폭이 3m 길이 한 2m 정도 부족적으로 있으나 바람과 파도에 갖고 자연 방사되고 있습니다. 2,500여 톤의 기름을 싣고 울산에서 동해시로 향하던 경신호는 강한 파도와 과적으로 인해 포항 앞바다 수심 100m 지점에 침몰했다. 부서진 배에서 방출된 2,000여 톤의 기름은 인근 4개군 58개 어촌을 포함하는 42km의 해안선을 오염시켰다. 방제 작업만큼이나 시급한 것은 선체의 인양이었다.
침몰된 경신호 안엔 아직 600여 톤의 기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선체에선 이미 상당량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선체는 뻘 속에 파묻혀 있었고 방제 당국이 내린 결론은 인양 불가였다. 임시방편으로 남아있는 기름에 대한 유출구 봉쇄 작업이 진행됐다. 잠수부 2명을 태울 수 있는 심해 잠수 장비가 일본에서 긴급 수혈됐고 3월부터 7월 초까지 모두 26개의 기름 유출구가 봉쇄됐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두 번에 걸친 봉쇄 작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왔지만 심해 잠수 장비 하나 갖추지 못한 방제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신호 조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01년.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작업했던 13년 전과는 달리 이번엔 심해 작업용 무인 잠수정 ROV가 투입됐다. ROV에 찍힌 경신호의 선체는 마치 유령선 같았다. 바닷물의 염분과 빠른 조류에 의해 선체는 급속도로 부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선체 일부는 바닷속 뻘에 깊이 박혀 있었다. 저인망과 통발 어선이 작업 후에 버린 그물에 뒤덮여 있는 경신호. 또 다른 어선이나 그물이 덮쳐온다면 그 충격으로 선체가 파괴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무인잠 수정이 탐사 작업을 하는 데에도 버려진 그물들이 기계에 걸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탐사팀은 경신호의 선체 부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선체 외판의 두께를 측정했다. 저희가 추가적인 해양 오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실제 장비를 이용해서 선체 외판의 두께를 저희가 이제 계측을 했는데 그 결과 약 한 0.2mm에서 최대 약 한 3mm 정도까지 부식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름의 유출 상태는 저희가 작업 현장 해수면에 이미 많은 기름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외해 쪽으로 방산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한 저희가 무인 잠수정을 갖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한두 방울의 기름 유출되는 상황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양연구원은 남아있는 기름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형 잔존유 무인 회수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최대 수심 2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이 기계는 선체의 외판을 뚫어 경신호에 남아있는 600여 톤의 기름을 회수할 계획이다. 해양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실용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조수가 변하고 태풍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이 바다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용해 줄지는 미지수다. 만약에 그 경신호가 그 선체 부식 정도가 심해가지고 기름이 한꺼번에 새어나오게 됐을 때는 이 영일만 일대는 그 해안 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생계에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 것이고, 또 그 지금 17년 동안 그 빨리 제거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뭐 계획만 세우고 있을 따름이지 그 제거되지 않은 걸로 어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프린소 사고 등 대형 유조선 사고의 충격은 해양 방제 시스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 하나가 유화제 살포 지역의 구분이다. 해안선의 환경 민감도에 따라 유화제 사용 억제 지역을 따로 지정한 것이다. 연안을 따라 이동했던 대형 유조선의 운항 조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대형 기름 유출 사고는 유조선의 자초 충돌 등과 같은 해난 사고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조선 사고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고가 잦은 연안 가까운 쪽에 항행을 금지하도록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고 1,500톤 이상의 기름이나 유해 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유조선을 외해로 운항을 의무화시키고 있고, 이 제도를 시행한 97년 8월 이후에는 대형 사고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까지 모든 유조선이 이중 선체 구조를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기름 유출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환경 문제와 원유 수입 세계 4위국이 가지는 위험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연안의 양식장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또한 연안 수산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단히 공단들이 있어서 지금 유조선들이 늘 드나들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대단히 또 좁은 면적이 좁은 해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대형 어떤 해양 오염 사고가 생긴다면 아마도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시프린스 해양 오염 사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해양 오염 사고였습니다. 대단히 미흡하지만 기업에서는 소극적이나마 역할을 했는데, 이런 대형 사고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실 사고 지역에 가보면 기름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고, 또 사고 잔해들이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기름 오염 현황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기름 오염으로 인한 독성, 그런 것들이 포함된 환경 영향 조사, 그리고 생태계 변화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생태계 보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숨쉬고 생명을 얻는 바다. 그 많은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맑은 바다는 인간에게 있어서도 삶의 필요 조건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프린소 사고는 내일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시프린소 사고 10년. 그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